일단 미국은 도망갔습니다. 미국이 도망간 상태에서 40여 개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란을 달래보자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개방 논의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사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영국 주도로 한국, 일본, 인도, 프랑스, 독일 등 40여 개국이 참여해서 이란을 향한 조율된 압박 메시지를 논의하는 4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선박 약 2,000척과 선원 약 2만 명의 발이 묶여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선박에 대한 공격도 25건이나 발생을 해서 세계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용하는 니들이 알아서 뚫어라 라고 도망을 간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은 남은 자기를 빼고 남은 우방 국가들이 이란이랑 군사적 대치 또는 다국적군을 통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누가 호르무즈 가고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 참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걸 거기를 제정신이면 거기를 군함을 못 보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란에서는 트럼프는 이란의 레짐 체인지가 정권 교체가 됐다. 왜? 살아있던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 고위직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다 죽였으니까 자동적으로 교체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더 얘기입니다. 독한 놈이 왔으면 어떡할 건데? 더 독한 놈이 왔습니다. 네. 더 강경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란하고 척을 지잖아요. 그러면 이 강경파만 있을 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권이 바뀌지만, 우리는 선거로 정권이 바뀌지만 이란은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데가 아니라고요. 두고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되는 거고 대놓고 이란의 적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란이 쟤네가 군함 보낸 정권하고 다른 정권이니까 쟤들은 이제 봐주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미국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내지는 어떤 전쟁에 대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란 입장에서도 정전을 하겠다라고 많은 외교적인 서사를 펴고 있는데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항공모함 3대하고 17,500명이 그 근처 어디서 얼쩡얼쩡 하고 있단 말이야. 빨리 걔네들을 빼내야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데 기름값을 그렇게 들여갖고 거기까지 간 그 배들이 그냥 갔다가 동원훈련한 것처럼 그냥 사내에서 올 것 같지가 않다는 게 이 불안감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원칙을 못 이뤄내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국제사회들이 우리가 나서라도 막아주자. 더 이상의 확전을 막아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면전으로 가면 나 혼자 못 죽으니까 아예 바로 밑에 있는 오만을 끌어들여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아주 전략적으로 군사 기지화하는 그래서 통행료가 됐든 그와 관련된 석유 수출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통제를 하든 이런 부분을 같이 해가려고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이거를 확전하기 위해서 홍해를 통해 갖고 수에즈 운하로 가는 쪽에도 이란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예멘이나 후티 반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예 아라비아 반도의 좌우의 해협들을 다 막아 버리려고 확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머지 40개국들이 들어가서 안전 보장 내지는 재건에 대한 문제라든지 경제 협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통행료를 현실적으로 좀 낮추는 문제 등등을 협의를 해보자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거 4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영국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인도,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해가지고 40개국이 들어왔는데, 근데 중국과 미국도 불참했고, 미국 자기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중국, 미국, 러시아도 불참했습니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사실은 그 중동의 전쟁 물자를 사실상 대고 있는 애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반은 참전국이나 마찬가지인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계속
이 협상 안에 껴있으면 안 되죠. 완전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이번에 이란이라든지 지금 사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어떤 나라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리더십, 그러니까 이 테이블 안에 40개국 테이블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란이랑 직접적으로 교감을 하고 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안에서는 솔직히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가 입김이 더 셀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최소한.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회의가 처음 열린 게 아니고요. 지지난주에는 프랑스 주도로 화상회의가 35개국 이게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도 없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하도 지랄하니까 호르무즈 해협 열어라 라고 저희 회의했어요 봤죠? 라는 거 보여주기식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니들은 어떻게 하고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각 국가별로 지금 다 물밑에서 각계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탁상 공론만으로는 이게 안 되고요. 어떤 실질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이러한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협상 대표단이 실제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뭐 중동 안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에서 회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재를 위해서 회의를 여기서 할 거니까 니네들 미사일 쏘지 마. 혹시라도 전쟁 도발 행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몸빵으로라도 막아주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과연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걔들이? 네.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의가 탁상 공론이 안 되려고 하면 이러한 회의를 실체화하고 확실한 조건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란과 매우 사교적이면서 외교적인 고리를 끊지 않고 있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한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외교적 입지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이고 앞으로 전후 이후에 중동의 헤게모니 내지는 그 안에서 외교적인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아주 상임적인 기구가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양쪽에 피해 보상의 문제도 그렇고 재건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리더. 네, 거기에 대한 걸 분담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실무적 사무국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 국가가 나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무국 정도는 하나 세워줘야만 이게 실체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근데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독일이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나? 유럽의 리더 이런 정도 아니었나? 메르켈 총리 있을 총리였을 때? 네. 지금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에서 일단 인정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그 국력이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런 사람이 나서도 이해가 가는 건데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 지지율 30%도 안 나오는 이 마크롱 같은 프랑스. 인물 또는 있어도 존재감이 거의 없는 독일이나 영국 총리 같은 인물이 나선다고 하면 아무도 그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섣부르게 파병하려고 했다가 내부 반발받고 내가 트럼프 오빠한테 파병해 준다 그랬는데 못하게 한 지금 내각에 있는 옛날 아베 공신들을 내가 잘라버리겠어 이러고 지금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다카이치 같은 사람이 나선다고 치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그냥 현재로서는 탁상 공론의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란의 교량이 피격을 당했고요. 이란도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시설을 실제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루미늄 공장과 그리고 IT 업체의 서버를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애들이 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달 27일에 이란의 대형 철강사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서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이 직접적으로 보복 조치를 했는데요. 미사일 및 드론으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미국 철강 공장, 그리고 바레인에 있는 미국 알루미늄 공장, 그리고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의 무기 생산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번 공격을 단순한 경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이란의 산업시설에 대해서 또다시 공격을 할 경우 훨씬 더 고통스러운 대응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공장에 있는 미국 공장인데 중동에 있는 거 그것도 다 때려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 트럼프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 안 하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멍청하고 말도 안 바보 되는 같은 소리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 수입은 거의 안 하겠지만 병신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거 결국 미국으로 가져가려면은 여기를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이거 무슨 수로 빠져나올 건데. 근데 또 웃긴 게 미국의 뉴욕 시립대 교수가 있어요. 폴 크루크먼이라고 하는 노벨 사람이. 경제학상 받은 유명한 네. 분이죠. 그분이 미국이 최대 산유국인 거는 맞지만 미국도 휘발유하고 경유는 수입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 오르고 경유 가격 오르면 이거는 미국도 $1,000억 더 들어야 되고 거기에 비료 가격도 올랐고 폴리에틸렌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플라스틱 가격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다 아무 말도 안 맞는 거야. 하나도 맞지가 않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그래서 미국이 의외로 이 중동에 투자해 놓은 자본금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이게요. 1,000억 불 이상의 실질적인 현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요. 생각해 보면은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주변에 그 미군 기지를 처음엔 때렸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조금 있으니까 여기는 미군 기지가 아닌데 민간 시설인데 공격받았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란이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미국과 관련된 시설만 때린다였어요. 알고 봤더니 민간 시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미국의 지분이 들어가 있거나 미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미국 CIA 지부였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사우디의 석유화학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 석유화학 시설들에만 1,5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투자를 해갖고 이익을 나누는 형태로 해서 투자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기술 AI 이런 데도 5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에만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지분이 들어있는 석유회사나 IT회사나 금융회사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회사들을 합법적으로 우리는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미국 단독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사우디하고 6대4나 7대3으로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는 더 심하다 그래요.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에는 1,500개 이상의 미국 지사가 들어와 있답니다. 물론 와. 두바이가 중심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두바이에 이 사우디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날리면서 두바이를 폭격한 이유가 미국 기업들이 그 안에 1,500개가 들어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 예를 들어서 바레인에 위치한 아마존 클라우드 시설 거기도 이제 공격을 받았고요. 아랍에미리트 내에 아마존 데이터 센터 2곳이 드론 공격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다 알고 있다야. 그러니까 이란이 알고 있겠어? 이란 러시아 관련. 아무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니네가 시비를 걸면 난 트럼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을 공격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주가도 빠지지만 걔네들이 영향력을 발휘해갖고 빨리 전쟁 끝내라 말이야. 왜 이란이랑 전쟁하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자산들이 공격을 받냐고 요렇게 인지를 잡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인질은 빼내올 수 없는 인질이기 때문에 미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한테도 이란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라. 니들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자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우리를 적대시했잖아. 그게 니들을 지켜주는 건 줄 알았지? 이제 이런 상황 되면 그것 때문에 니들이 처맞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봐.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었어. 니들 편 안 들어주잖아. 정신 차리라고. 이런 경고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애들이 1조 원, 뭐 5천억 막 들여서 사드 이런 거 하면서 어떠한 공격도 다 막을 수 있다. 패트리어트하고 사드 조합이면 지구상에 들어오는 어떠한 공격도 다 막는다고 했는데 그 많은 기지들이 싹 다 레이더 기지들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대몰고 도망갔잖아, 사정권 밖으로. 아니, 처음부터 들어오지도 않았다니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더 멀리 나갔어요. 네. 처음에는 입구까지는 와 있었어. 저기 걸프만 입구까지는 와 있었다고. 지금은 거기서 뒤로 한 1000km 이상을 빠졌어요.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쏜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동안 미국 돈과 미국의 군사력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국가들이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미국도 쳐맞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의외로 미국의 그 첨단 방어망과 첨단 무기들을 뚫어내는 이런 무기들이 최첨단 무슨 초음속 미사일이 아니고 2천만 원, 3천만 원 드론들이 때로 날아오면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봐버린 거예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또 어떻게든 보복 리스트 18개 기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인텔, HP, IBM, 시스코, 엔비디아, 델, JP모건, 보잉, 테슬라, GE, 팔란티어 요렇게 18개 기업을 블랙리스트, 보복리스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고 싶다면 즉시 작업장을 떠나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뒤졌어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50개 기업이 사실상 짐을 싸갖고 밖으로 나갔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외국인 기술자와 노동자들 약 5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첨단 산업이나 또 미국과 연계되어 있던 어떠한 IT 내지는 그 관련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들 자체가 완전히 정지돼서 붕괴돼 버린 상태이고 다시 복원된다고 하는 가능성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거 생각 잘못했구나. 미국만 있고 벌릴 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미국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가 예전처럼 고분고분 미국을 받아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손해만 보는데 뭐.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이 중동 사태는 결국 미국은 돌팔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졌고요. 앞으로도 뭐 괴멸적인 공격, 뭐 2주 동안 공격을 퍼붓겠다라고 하는데 석기 시대로 뭐 만들겠다.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미국이 석기 시대가 됐습니다. 돌 말고는 던질 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진짜. 돌팔매 말고는 던질 게 없어요, 미국도.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3주 동안 퍼붓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퍼부을 무기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댓글에 네가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알고 저 평론가 호소년이 또 거짓말하고 있다고. 예. 있으면 저렇게 가만두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출동시킨 배들이나 되돌리고 뭐 어디서 지금 비행기에 계속 떠 있진 않을 거고 지금 열흘 차인데 18,000명 뭐 얘네들 밥값하고 체류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이거든요. 근데 중동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땅에 내린 흔적이 없으니까 지금 배 위에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가기는 간다고 계속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처 어디서 배에서 밥 끓여 먹으면서 대기만 타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밥은 계속 먹어야 줘야 되니까. 화장실만 채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아이고야. 난 그리스로 피신한 그 화장실 고장난 구남 제대로 수리는 하고 속보를 받았는데요. 못 고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이 그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생활 공간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배를 따야 된대요. 점심시간에.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거기서 원래 세탁실에서 걔네 발표에 따르면 세탁실에서 불이 났대요. 그 불로 인해서 화장실 고장이 생겼대요. 아. 그래서 얼른 이제 그리스로 가가지고 고친다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화장실 배관을 뜯으려고 하면 이거 외벽부터 이걸 뜯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장갑을 뜯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고치러 갔나? 네. 군인들이? 왜냐면 그것 때문에 화장실을 40분을 기다려야 쌀 수 있어갖고 아, 정상적인 인간적인 생활이 안 된대요. 그리고 점점 이게 막히는 구간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우, 거기가 진짜 석기 시대로 간 거죠. 아우. 그래서 저걸 고치려고 하면 배를 따개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기서 못 고치고 결국은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그 정도의 조선 기술을 가진 국가가 저 항공모함을 뽀개볼 기회가 대한민국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위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식 항공모함을 우리가 네. 제대로 제대로 구석구석 한번 따볼 기회가 생기는 우리한테 거죠. 오겠네. 우리나라에 MR로 왔던 그 미국 군함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고치면서 도면을 안 준대요. 왜냐하면 군사 기밀이라고 도면을 안 준대. 그래서 도면을 안 주니까 맘 놓고 따본답니다. 아니 뭐 그럼 어쩔 수 엔진- 없잖아. 이거-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거의 철저하게 반분해를 해가지고 심지어 엔진 안에 있는 구동 부품 이상까지 찾아내갖고 500만 불 주고 고치러 왔다가 900만 불 주고 고치고 나가는 요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왕 털리려고 하면 중국 가서 털리느니 우리나라한테 털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화장실 고치려면 빨리 시동 걸어서 화장실 고치라. 고치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화장실 저기 고치러 왔다가 다 털리겠네. 네.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도 시간 꽤 걸릴 텐데 안에 타 있는 해군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캠핑용 그 간이 화장실이라도 쭉 지어줘야